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핵심 바로 왜라는 질문입니다. 종목에는 이유 없는 상승도 하락도 없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집요한 질문으로 시장의 본질을 파헤칩니다. 숫자 너머의 진짜 흐름을 지금부터 짚어봅니다. 궁금한 종목 Y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희 대표,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도 준비가 되어 있는 궁금한 종목 Y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로봇주들이 다양한 이슈로 올라갔습니다. 첫 번째로 봤을 때는 노란봉투법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난 22일 정부는 이 휴머노이드 3대 강국 도약을 발표했고요. 잭슨홀 미팅 이후에는 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새로운 성장주를 찾아볼까 해서 로봇주들이 올라갔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다 뭔가 명확하게 올라갔다라기보다는 세 가지가 좀 시너지가 돼서 로봇주를 올렸다라는 현재 평가가 많은 상태입니다. 자, 오랜만에 로봇주들 올라가고요. 휴머노이드에 대한 기대감도 또 다시 한번 관심권에 들어왔습니다. 자, 변영희 대표님, 자,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올라간 로봇주를 우리가 좀 봤을 때는요, 그나마 괜찮은 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하? 그러면 로봇주는 좀 신선한 성장주 아니야? 라는 이야기들로 연속성을 주려면은 이 정도 이야기는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봇주들이 내일까지도 이번 주 다시 상승세를 좀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나요? 네, 일단 오늘의 어떤 급등 요인들을 좀 분석해보면 한 세 가지 요인으로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잭슨홀 미팅에서 다소 좀 매파적인 메시지가 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9월달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높아졌던 부분들. 그래서 오늘 시초에 제약바이오 섹터 그리고 로봇주가 시초에 일부 좀 상승폭을 좀 가져갔었고 중간에는 정책 기대감들이 좀 반영됐던 효과들. 다만 이제 이게 22일 날 발표됐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주가에 좀 크게 맞아요. 좀 반영되지 못했던 측면들 좀 고려해 보면. 사실 오늘의 수급들은 정책 기대감 그리고 금리 인하의 기대감과 좀 맞물리면서 노란봉투법이라는 사실 이 부분이 연결적인 어떤 부분을 과연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 다만 이제 우리가 확정적인 어떤 기준을 보면 노란봉투법에 대한 이 국회 통과 이후에 산업용 로봇의 이 공정 적용 요소들은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미 이 부분은 올해 초부터 신규 공장들에 적용되고 있는 특히나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 공정들에 대한 이 산업용 로봇에 관련된 도입들이 확대되고 있는 점들을 좀 고려해 보면 확장성 관점에서 다시 한번 좀 회귀되는 그런 요인이 좀 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 이 많은 R&D 비용들에 대한 투자 요소를 좀 갖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로봇 산업의 경우에도 역시나 금리 인하의 시그널이 상당한 어떤 수급의 어떤 완화 관점에서 긍정적인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고요. 지난 1분기에 다소 좀 급등했던 이후에 내러티브가 굉장히 좀 좋았었지만 2분기 정책 수혜 기대감들을 좀 많이 반영시키지 못했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하반기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테슬라 그리고 엔비디아의 로봇 사업에 관련된 어떤 전략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상용화 내지는 서비스 전략들에 관련된 내용들이 구체화가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추가적인 어떤 상승 기대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오늘의 상승세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또 로봇주들이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쭉쭉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봤을 때 로봇주들은 또 선택과 집중이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봇주 안에서도 보면요, 우리가 카테고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건 산업용 로봇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 안에 트렌드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서비스용 로봇도 들어갈 수 있죠. 최근에 휴머노이드도 가고 있죠.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 감속기도 해야죠.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번 세 가지 정도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화진 과장님. 우리나라에서 로봇주들 보면 대기업과 협업을 하는 이 로봇주들이 잘 달려가는 경향이 좀 있고요. 앞서 이야기했던 지금의 트렌드는 휴머노이드를 꼭 봐야 하고요. 그 안에 부품들, 감속기 같은 부품들을 꼭 봐야 되는데 세 가지로 나눠봤을 때 어디를 가장 좀 주목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지금 좀 더 구체적으로 감속기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속기. 일단 우리가 처음 2, 3년 전이죠. 이제 우리가 로봇 산업에 대해서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 삼성전자나 LG전자 그리고 이제 SK 쪽 특히 대기업들에 대한 로봇 투자 이슈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작년 초쯤에는 이제 하나둘씩 정부에서 이제
도로교통법 규제나 이제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하나둘씩 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해부터는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 그 중국의 유니트리, 그 유비텍과 같은 이제 로봇 회사들이 본격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양산하기 시작을 했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 정도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만들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과 이제 미국의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과 경쟁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기술력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물론 이제 그런 부품사들, 이제 감속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뭐 일본의 화나기나 야스카와 전기가 물론 이제 계속 꾸준히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상황이지 하지만은 우리나라는 이제 SBB테크나 이제 하이든 R&M이나 이제 로보티지와 같은 이제 그 감속기 이제 대한 시장들이 워낙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의 원가 자체에 대해서 70%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경쟁력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매출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곳이 저는 개인적으로 감속기 시장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로봇의 관절이죠. 감속기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로봇주 안에서의 탑픽 종목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영희 대표의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예, 저는 클로봇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어떤 부분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 2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들을 봤을 때 산업용 로봇에 관련된 매출 부분에 아직 많은 R&D 비용들을 좀 선제적으로 좀 투입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수익성에 관련된 어떤 이익 전환 부분들은 아직까지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매출액의 경우에 전년 동기 대비 한 10.3%가 좀 증가됐던 요인들, 그리고 지난 분기 대비해서 59%에 대한 매출 성장을 좀 가져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현재 이 이송 로봇과 이 로봇의 관제 제어 관련된 플랫폼을 좀 보유하고 있는 동사의 산업용 로봇의 공정적인 확대 부분에 관련된 어떤 매출 그리고 외형의 확장 관점들은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분기에 현대차그룹 그리고 4월에 SK 로보틱스에 관련된 거래선을 확보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수주 성과들이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 클로봇의 시총의 어떤 상승 연력들은 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어떤 구간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해보겠고요. 저는 목표가 2만 원, 손절가는 14,7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클로봇 나왔습니다. 목표가 2만 원이고요. 이어서 이화진 과장이 준비한 종목 감속기 얘기해 주셨거든요, 아까. 네, 저는 로보티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부가 액추에이터 감속기 사업부도 있고 이제 자율주행 사업부가 있죠. 근데 이게 인적 분할을 했습니다. 이제 로보이츠라는 이제 자회사를 설립을 했고 이게 물론 이제 중복 상장은 5년 동안 안 한다라는 맞아요. 일단은 약속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로보티즈 다이나믹셀이 매출이 한 90% 이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로보티즈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LG전자 쪽으로 얘기를 하죠. 실제로 LG전자의 사이언스 파크가 마곡동에 있습니다. 그러면 로보티즈 본사가 어딨냐? 바로 마곡동에 같이 바로 옆에 있죠. 그럼 LG전자에 대한 향후에 큰 로봇 하는 그림은 가정용 쪽에 들어가는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우리가 흔히 빨래개비라고 얘기들 하죠. 빨래개비를 휴머노이드 로봇을 통해 가지고 향후에 가정용 서비스 시장을 본격적으로 준비 중에 있고 여기서 가장 큰 역할을 할 게 로보티즈의 액추에이터 감속기가 있죠. 그럼 여기서 대한 매출이 큰 그림을 그렸을 때는 성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이라고 얘기를 보여주고 있지만은 최근에 로보티즈의 이런 움직임들이 LG전자와의 어느 정도에 대한 그런 협업이 더 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이 로봇의 대장의 흐름은 뭔가 삼성에서 좀 LG로 바뀐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인데요. 손절가만 볼까요, 한번? 네, 손절가는 7만 원이고요. 뭐 매수가는 뭐 지금 가격에서도 충분히 큰 그림을 그린다라고 괜찮다. 하게 되면은 좀 예.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보티즈 이야기 들어보면서 첫 번째 주제는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종목과 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시죠.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한미정상회담 잠시 후 우리 시간으로 새벽 1시 이후에 진행이 됩니다. 큰 주목을 받아왔던 건 사실 조선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지만 시장의 최근 변동성 덕분에 이 주목도는 완전히 다 가져가는 흐름입니다. 자, 주말에 있어야 됐었죠.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의 조인트 벤처 협력은 현재 무산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가 이 원전 전력 용량을 확대하는 데는 관심이 아직도 유효하다라는 관점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관세 협상처럼 이번에는 또 원전이 뭔가 해주지 않겠냐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화진 과장님, 궁금한 건 지난주 수요일부터였나요? 단독 쇄도가 단기 변동성을 엄청나게 키워왔습니다. 원전주에. 그러다 보니까 오늘까지, 딱 월요일까지는 지난주
금, 월요일, 오늘까지 해서 단기 상승을 예상하시는 분들은 많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 중요한 건 이제 내일부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내일 좀 어떻게 그림을 좀 그리고 계십니까? 네, 지난주부터 이제 제일 시끄러웠던 게 이런 독소 조항 여러 가지 이슈였죠. 50년간 관련된 로열티에 대한 부분, 그리고 SMR 이제 수출 시에 대한 뭐 향후의 검증 관련 부분들, 이런 독소 조항에 대한 어느 정도 폐지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시장에 좀 굉장히 큰 관심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웨스팅하우스와의 면담은 불발되긴 했지만은 지금 실제로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새로운 신규 원전을 짓기 위해서는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보통 이제 원전 2기마다 대략 한 700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데 실제로 지금 웨스팅하우스는 1000명밖에 인력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미국의 입장에서도 이제 한국의 이제 한수원의 그런 새로운 인력들이 굉장히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서 관련된 파트너십은 필요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때는 대다수의 지금 유럽이나 이제 중동 쪽에 대형 원전 입찰 이슈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도 굉장히 조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게 협업을 통해서 뭐 향후에 대한 로열티나 아니면 독소 제한 등한 부분들을 제가 봤을 때 내일 뭐 딱히 뭐 아무런 소식이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조선이나 반도체보다도 원전과 관련된 이슈들이 좀 더 부각될 가능성이 지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원전을 두고 어떤 좀 차이점, 특정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키워드를 좀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 변영희 대표님 뭐 이렇습니다. 이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이런 관계를 생각했을 때는 야, 두산에너빌리티라든지 다른 기자재처럼 한수원 말고 글로벌 원전업체도 공급할 수 있는 기업들 같은 옵션을 선택하는 것도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 그래도 메인 골자는 한수원 아니냐 이쪽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느 쪽에 좀 초점을 두면 좋을까요? 일단 웨스팅하우스와 체결됐던 지재권 합의 계약 내용들이 뭐 전체적인 어떤 조항 사항들이 공개가 좀 되지 않았지만 언론을 통해서 좀 밝혀졌던 부분들, 특히나 이 전체 이 시공비의 한 1.9%가 로열티로 좀 산정됐던 부분은, 근데 영향들로 봤을 때 1.9%라는 수치가 저는 좀 크다고 판단되지는 않거든요. 다만 여기서 좀 더 재차 노이즈가 됐던 부분들이 7% 정도의 물품 구매 그리고 용역 개발 관련된 어떤 성과 내용들인데, 이 부분은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공급망을 전체적으로 좀 감안했을 때 국내 이 주기기, 보조기기 업체들에 대한 반영분들은 이번에 너무 좀 크게 좀 확대 해석이 좀 되면서 빠지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가치 반영들이 좀 다르게 좀 해석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시장에서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은 ISMR에 대한 이 자립 검증 부분들이 가장 큰 화두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사전 허가를 좀 받느냐, 이 부분이 현실화가 좀 되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전체적으로 좀 감안했을 때 EPC 업종들의 경우에는 일부 노이즈가 한 차례 더 부각될 수 있는 영향들도 있지만, 주기기라든가 보조기기 관련된 업종들은 오히려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이 수주 성과와 좀 맞물리면서 외형 가치의 어떤 기대 요인들은 다르게 좀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원전 주기기,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보조기기 같은 뭐 BHI 같은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낙폭 이후에 대한 어떤 빠른 주가 회복들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탑픽 종목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변영희 대표님 먼저 들어볼까요? 예,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뭐 한 4거래일 정도에 대한 이 하락 부분들이 어느새 지금 뭐 빠지기 직전 주가까지에 대한 회복 능력을 좀 보여줬었고, 여기도 해서 한미 정상회담에 관련된 어떤 기대 요인들이 좀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인데, EPC 업종에 관련된 노이즈, 수익화 논란 부분들에 관련된 영향도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조금 더 자유스러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한국과 미국의 원전 부분에 관련된 협력 확대 부분들은 기회의 요인들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저는 목표가 72,500원을 좀 제시해 드리겠고요. 손절가 52,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호, 목표가 72,500원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에 이제 낙폭 어느 정도 회복하고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화진 과장님은요? 네, 저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같아요. 네, 이제 두산 밖에 인적분을 하게 되면서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차입금에 대한 여유가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한 1조 넘게 나왔고, 이 자금으로 이제 창원 쪽에 이제 SMR 원전 공장을 증설을 할 걸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올해 하반기나 이제 내년 상반기 때부터 루마니아와 이제 폴란드 이제 퐁티노프 2차 입찰 이슈가
있죠. 결국 웨스팅하우스도 이쪽에 입찰을 하게 되었을 때 여기에 관련된 이제 주기기, 이제 기자재 납품에 대한 레퍼런스가 있는 좀 상황이라서 본격적인 매출 성장이 좀 이뤄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구글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그 SMR 원전 관련해서도 본격적인 투자가 좀 이루어진 만큼 이제 빅테크 업체들의 데이터 센터에 따른 에너지 수급 확보에 따라서 뉴스케일 파워나 이제 테라 파워와 같은 여러 이제 SMR 원전과 같이 좀 협업 이슈가 부각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박스권에서 좀 이루었던 부분들이 이번 단기적인 기세를 통해 가지고 조금 강한 상승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픽으로 봤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2번이나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도 가격 전략 자꾸 빼뜨려 주시는데요. 네, 손저가는 한 55,000원 네. 가격 비슷하시고요. 여기서 제가 볼 때 현재가 가격대에서도 충분히 매력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이야기 들어보면서 궁금한 종목 Y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영인 대표와 이화진 과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